심, 식, 신. 근데 이걸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거 거꾸로 써버렸네. 정기신입니다. 도교에서 존재를 보는 방식입니다. 정기신. 정, 나의 몸을 구성하는 생명의 원기. 그 다음에 기, 그것이 움직입니다. 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래서 이 정이 신으로, 이 기가 호흡으로, 이 신이 심으로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이 도교 삼보예요. 도교 세 가지 보물. 불법승은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이 됐기 정기신. 그러니까 이 몸을, 정은 몸에 들어있으니까 몸을 조율하면 되고, 기는 음식과 호흡이니까, 근데 호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호흡 조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신은 본래성에 이건 자연이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조율하면 된다. 그래서 조신, 조식, 조심입니다. 이 조신에서 나온 게 도인술, 한의학입니다. 조식에서 나온 게 기공입니다. 조심에서 나온 게 마음수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쉽게 이것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체 이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타륜공이 바로 이런 것들이 기본 플러스 아까 지금 여기에는 타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중국에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정체성이 뭡니까? 종교를 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당 이념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상관이 덜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달리 이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훨씬 이쪽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타력으로는 뭔가 역시 이 구조 그대로입니다. 이쪽으로 관련된 게 뭐냐면 단정이라고. 우리 생명의 원기를 북돋는 것. 이게 약물, 한의학 있잖아요. 약물. 이런 것들이 다 단정에 해당돼요. 도인술 이런 것들이 다 단정이에요. 외부적인 음식물, 약물 이런 것 전부 단정에 해당됩니다. 외부의 물질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은 의식도 돼요. 요건 마음이라고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할게요. 몸, 의식, 마음. 그러면 이 의식에 관련된 건 뭐냐? 의식은 흔들리거든요. 나약하거든요. 여기에서 종교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부록이라고, 부적입니다. 강시 보냐 그러면 탁 붙이냐 그러면 가만히 있고 떼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기 아마 부적 붙여놓은 집이 있을 겁니다. 출입문에 이렇게. 부적은 짝 부거든요. 어떤 것과 짜가는 것이다. 그러면 천신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부적에 천신이 있거든요. 바위다 그러면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부분과 전체는 둘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의 힘을 여기다 끌어가지고 나의 이것을 해소시키는 게 부적이에요. 근데 이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이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그게 제초라고 의식입니다. 의식. 종교는 다 의식이 있죠. 바로 이거의 합일입니다. 합일. 그래서 타력으로 하는 게 신을 상정하니까 도교의 신은 기독교의 신과 다르게 뭐가 있냐. 도교는 기독교와 같은 것은 근원신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론, 으뜸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불교는 기독교는 나 위의 신을 믿지 마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이에요. 근데 도교에서는 만신이라고 해서 이걸 다 인정합니다.
근데 위계가 다릅니다. 이론신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천신, 지신, 인신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천신의 대표는 뭐겠어요? 일, 월, 성신. 지신의 대표는 산, 물. 물의 대표는 용왕이요. 그래서. 속에서 그 신들의 이렇게 예, 있는 거랑도 같아요. 예. 전 세계 보편성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도교라고 명명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무교라고 명명했을 뿐이에요. 다 같습니다. 근데 가장 고등 종교는 이론적 다신이랍니다. 이론 베타는 그 전 단계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루빨리 이론적 다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개인이 평화로워요. 일단 제일 먼저 개인이 평화로워요. 그 개인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단정, 부록, 제초.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자력으로는 삼조법, 정, 기, 신을 몸과 호흡과 마음을 통해서 조율하는 방법.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한다가 조율할 조자예요. 근데 그게 한계성이 있으니까 외부적인 것을 물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는 특별한 상징물을 통해서 가는 것. 성상하고 부족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성물은 거룩하다고 내놓으면 되고, 부적은 미신이라고,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것도 소중한 것. 그게 성숙한 개인이고 성숙한 종교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정신세계, 문화세계의 꽃이라고 하고 있는 의식. 이게 종교의식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종교는 우리는 본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상정하는 것 같아요. 동양은 기본적으로 다 열려있는 존재가 근원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도 에덴 동산 그걸로 보냐 그러면 성선이 맞다. 근데 종교 신학 논쟁에서 원죄론으로 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훨씬 기독교인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아니, 쉽지 않다겠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도교를 듣다 보니까 도교라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예. 불교 쪽으로 너무 흡수가 흡수가 많이 됐다는 되니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마음 수련, 기공 이런 것들도 불교에서 무슨 윗바사다나 뭐 이런 식으로 명상이다 그렇죠. 다 들어가 예. 있는 그러니까 불교가 대단한 게 포용력이 강해요. 그래서 다 잡아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걸 하냐면 산신각과 칠성각이 대표적인 도교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수용해버리잖아요. 칠석, 7월 칠석. 지금 오늘 불교에서 행사했습니다. 불교 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잡아끌어요. 근데 아까 대승이라고 했잖아요. 민초들의 고초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그걸 잡아당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도교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이렇게 선정하기가 어려워.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도관이 있긴 그렇죠. 도관이 있어요. 도관이 있죠. 예,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예, 불교로 들어가고 하나가 무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무교에서는 자력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아까 근원과 천지인 했을 때 받아 모시는 존재들이 하나씩 이렇게 물론 여러분을 모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활성화된 건 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옛날 우리 무교는 이렇게 컸을 텐데
불교가 그걸 다 수행해 버리니까 예언과 치병 쪽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던 자력과 타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돼 버리고 예언, 치병만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주역과 미래. 이게 이런 측면이 아까 말했던 유불선을 가지고 주역을 해석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주역을 해석하는데 어떤 것이 나오냐. 사사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주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주역을 설명합니다. 이게 사사역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올 거는 뭐가 나오냐. 기독교역이 나옵니다. 과학역은 벌써 나왔어요. 근데 더 심층적으로 나올 겁니다. 현대과학과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서양 측면으로 바라보면 기독교역과 사사역이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 요 선생님한테 제가 과학역을 한번 해보시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과학에 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 나옵니다. 왜 그럼 이게 가능할까? 딱 하나입니다. 주역은 상징체계니까. 다 집어이고 다 뺄 수 있어요. 상징이니까. 주역이 만약 상징이 아니었고 문자체계였다. 이렇게 안 됩니다. 상징체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근데 무궁무진한 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역 밖에서 주역을 보고 주역에서 주역을 보고 주역에서 세상을 밖을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 저는 약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갖고 별로 주역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역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을 하고 일반인들이랑 하고 또 특수하게 주역을 접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먼저 이런 큰 틀을 가지고서 주역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또 우리 금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지 이런 식의 접근은 분명 시도는 잘했다. 그러니까 주역만의 지나친 솟구침 또는 비약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위험성을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뭔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주역으로 전부 설명한 분들이 있어요. 일이 관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이 관지하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현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근데 현안과 미래에 대해서 못한 사람들은 꽤 맞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현안과 미래에 대해서 논한 분들 몇 분 만났는데 꿰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의적 해석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주역 밖에서 주역을 보니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주역 안에 매몰돼 버리면 꽤 맞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훤한데 현원과 미래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건 모든 학문이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역에는 상수역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도 이 시대에 심화 측면, 심역이 조금 강조되면 좋겠다. 그런 것 다 함께 가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심역에 대한 게 좀 야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 심역이 훨씬 주역에서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역. 저는 이쪽에 조금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아까 좀 의식 잃은 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